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처럼 단순히 보이는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자신의 내면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게 살면 인생을 잘 살았다, 성공했다 라고 자신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후대까지 이름이 칭송되고 그 덕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고 봅니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좋은 인맥입니다. 좋은 인맥이란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인물들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마천은 사기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다양한 인간의 군상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기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견해를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공정하며 운명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인물들을 그들의 행위와 결과로 평가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기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탐욕스러우며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역사적 상황이나 개인적 욕망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 단순한 답을 주지 않고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갖춘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악행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과 모순을 드러내며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기는 사마천이 사관인 아버지 사마당의 유언에 따르고자 궁령의 치욕을 딛고 저술한 통사체 역사서로서 전설의 황제 시대로부터 한 무제 때까지 2000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에 도가 있는지에 대해 역사로서 알리고자 했습니다. 백이 열전에서 하늘의 도는 옳은가, 그른가?의 질문을 제시한 것은 백이와 숙제의 입장이 마치 자신과 비슷하다는 동료의식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치욕을 견디고 세인들에게 이름을 떨친 관중이나 오자서, 경포 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의 전기를 따로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려는 것처럼 춘추의 정신을 계승하려 했습니다. 사마천이 태사령이라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저술에 임했습니다. 열전 70권은 주나라 붕괴 후 등장한 쉰계, 제후국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 칠웅인 진, 한, 위, 제, 초, 연, 조의 흥망성쇠를 주축으로 하며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 보입니다. 제후들에게는 여러 방면의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들었는데 개나 달 울음소리를 내는 재주로 맹상군의 목숨을 구한 계명구도의 주인공도 있었고 3년 넘게 밥이나 축내다 자천이라는 형식을 통해 재능을 과시한 모수도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설득의 귀재였던 책략가 소진은
육국이 동맹하여 진의 동방 진출을 막자는 합종책을 제안하여 15년간 육국의 재상을 역임했습니다. 진나라 장인은 육국의 동맹을 허물고 개별적으로 진나라와 횡적인 동맹을 구축하는 연행책으로 대응하여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법가인 상구는 진나라의 효공을 도와 변법을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부국강병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없애는 이정거전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초나라와 위나라는 현장을 중시한 용병과 오기를 등용했고 제나라는 사마 양저와 손빈을 등용하여 세력 확장을 모색했습니다. 왕도 정치를 주장한 맹자를 비롯한 공자의 제자들은 전쟁의 중단과 성현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는 주장을 펼쳤으며 묵자는 전쟁 대비용 성을 구축하여 전비를 절감하자고 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도가 일파는 전쟁을 반대하고 무의자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자객열전은 차라리 목을 내놓을지언정 지조는 꺾을 수 없는 충신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홀로 적지에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나이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회음열전은 남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간 굴욕을 딛고 일어나 초왕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결국 유방에 의해 제거된 희대의 풍우나 한신의 이야기입니다. 화식열전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며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입고 먹는 것이 다스림의 근원이라는 관점 아래 물건과 돈은 흐르는 물처럼 유통시켜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원칙을 설파합니다. 이제 사기 열전에 나오는 중요 인물들에 대해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백이와 숙제.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자 왕위에 오르지 않고 주나라 문왕에게 의탁하려 하였으나 그가 죽은 뒤 그의 아들 무왕이 위패를 싣고 은나라 주왕을 치여하는 것을 보았다. 백이와 숙제는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효가 아니며 신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없다고 간언하였으나 무왕은 은을 평정하였고 천하의 제후들은 주나라를 종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양산에 은거하여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백이와 숙제와 같이 어진 덕망을 쌓고 행실을 깨끗이 했어도 굶어 죽었다. 공자 제자인 안여는 학문을 좋아했는데 늘 가난하다 끝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춘추시대 말기 도적 도척은 잔인한 짓을 하였으나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 올바르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을 삼으면서도 한 평생을 호강하며 즐겁게 살고 대대로 부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한다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도 성장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 올랐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도 자주 쓰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도가 있으려면 바른 말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비웃음 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해져 가는데도 바르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하늘에 도가 있는 사회입니다. 관중과 포수. 기원전 785년 제나라 양공이 피살되자 공자 소백과 규는 군주가 되기 위해 다투었는데 포수군 소백을 보좌하고 관중은 규를 보좌했습니다. 소백은 제나라로 가서 군주가 되었는데 그가 환공입니다. 환공이 즉위한 뒤 포수군 관중을 추천하여 경이 되도록 했습니다. 환공은 옛 원수인 관중을 재상으로 삼아 40여 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방면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춘추전국 시대의 첫 패자가 됩니다. 관중은 나는 3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다 군주에게 내쫓겼지만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3번 싸움에 나갔다가 3번 모두 달아났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싸움에서 졌을 때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으나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만들어졌고 우정의 표상이 되어 지금도 널리 칭송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송하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포숙을 더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좋은 친구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목숨도 살려줍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그에 걸맞는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친구가 되었을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친구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가깝지만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될 때도 최대한 예를 다해 절교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적이 되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영. 안영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 등 3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며 50년 동안 집정하면서 제나라를 중흥시켜 제후들 사이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결단력과 슬기와 해악이 넘쳤고 제갈 공명이 극찬할 만큼 내치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고 하며 30년 동안 옷 한 벌로 생활할 만큼 검소했고 직언을 서슴지 않은 명재상이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안자는 제나라 장공이 대부 최저의 반역으로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에 엎드려 소리 높여 울고 군신의 예를 다하고 떠났다. 이것을 어찌 정의를 보고도 실천하지 않는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왕에게 간언할 때는 왕의 얼굴빛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았으니 이것이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허물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 라는 마음가짐이었으리라. 오늘날 안자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 채찍을 드는 마부가 되어도 좋을 만큼 훈모한다. 라고 안자를 훌륭한 인물로 평하였습니다. 한비. 한비는 한나라 왕 한안에게 여러 차례 글을 올려 간언했지만 한나라 왕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비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새 남편을 매우 자세하게 지었습니다. 세난의 내용을 보면 유세의 어려움은 군주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내 주장을 그 마음에 꼭 들어맞게 하는 데 있다. 유세가 아직 군주에게 두터운 신임과 은혜도 입지 않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버리면 설령 그 주장을 실행하여 공을 세우더라도 군주는 그 덕을 잊을 것이며 그 주장을 실행하지 않아 실패하게 되면 군주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다. 유세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점을 덮어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계책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지나간 잘못을 꼬집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재상 이윤이 요리사가 되고 백리애가 포로가 된 것은 모두 군주에게 등용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웃집 사람과 관기사가 한 말은 모두 옳으나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고 가벼운 경우는 의심을 받았다. 이는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쓰냐가 어렵다는 뜻이다. 미자아의 행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현명하다고 칭찬을 받고 나중에는 죄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군주에게 간언하고 유세하는 자는 군주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유세해야 한다. 한비의 책을 본 진나라 왕은 한나라를 쳤고 한나라 왕은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으나 다급해지자 한비를 등용하여 즉시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진나라 왕은 한비를 좋아하나 믿고 등용하지는 않았다. 이사와 요고가 한비를 해치려고 헐뜯어 결국 진나라 왕은 한비를 옥리에게 넘겨 처리토록 하여 한비가 독약을 먹고 죽게 된다. 사마천은 나는 다만 한비가 새 남편을 짓고도 스스로는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슬플 뿐이다. 라는 평을 남겼다. 나라가 잘 되려면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안영은 충신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있을 때는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는데 아랫물이 맑을 수 없습니다. 절약하고 아끼면서도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인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재앙을 벗으려면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커다란 재앙을 벗어나려면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있죠.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항상 욕심이 파멸을 일으킵니다. 정치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몇 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요. 하지만 당신보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몸을 조심하면 마음도 편합니다. 잘 될 때 꼭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사도 잘 된다고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의를 지킨 자객. 춘추전국 시대의 자객은 대부분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는 보은 사상이 투철했다. 자객 조말. 조말은 노나라 사람인데 용기와 담력으로 노나라 장공을 섬겼다. 조말은 장군에 되어 제나라와 싸웠지만 3번이나 져서 달아났고 장공은 수읍 땅을 제나라 환공에게 바쳐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을 때 조말은 비수로 환공을 위협하며 제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큰 제나라 노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라고 말하며 환공으로부터 빼앗은 제나라 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환공이 약속을 어기려 하였으나 관중은 약속을 어기면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제후들의 신뢰를 잃고 천하 각국의 지지를 잃게 되니 약속대로 땅을 돌려주자고 하였다. 마침내 조말은 3차례 싸움에서 잃은 땅을 모두 노나라에 되찾아 주었다. 자객 형가. 형가는 이 나라 사람이다. 형가는 협객으로 살기로 하고 연나라로 갔는데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본 선비 전광 선생이 그를 잘 대접하였다. 전광 선생은 연나라의 태자단에게 진나라 왕을 죽일 자객으로 형가를 추천해주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한다. 형가는 진왕을 죽일 기회를 찾던 중에 연나라도 도망온 진나라 장수 번호기에게 원수를 갚아준다고 말하였고 번호기는 스스로 죽게 된다. 형가는 연나라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지도와 번호기의 목을 가지고 진나라 왕을 만나 죽이려 하였으나 같이 동행한 진무양이 벌벌 떠는 바람에 계획이 실패하여 붙잡혀 죽게 된다. 화가 난 진시황은 연나라에 쳐들어가게 되고 연나라는 5년 뒤에 멸망하게 된다. 태사공은 말한다. 조말부터 형가에 이르기까지 5사람은 이처럼 의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매우 분명하고 자신들의 뜻을 바꾸지도 않았으니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어찌 망령된 일이겠는가? 5 자객 가운데 연나라 태자단에게 인정받은 형가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진시황에게 도전하였고 폭력에 반대하는 정신도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비록 사신의 소임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고 이 점 때문에 사마천은 형가를 독자들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이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사마천이 말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혼란의 세상에는 영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들은 역사의 회자되는 영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는 높이 살만합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에 따라 사사로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객의 이야기들은 사람 간의 신의가 목숨만큼이나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는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안녕이라는 인물을 통해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배웠습니다. 한비의 이야기는 스스로 재난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객열전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속에서 어떤 인물들을 본받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 사마천의 사기의 인물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